이제 8번으로 가야 되나요? 네, 8번으로 가서 네, 탈락을 들어가겠습니다. 탈락. 앞에서부터 이제 큰 번호는 저렇게 왔었고요. 탈락. 자, 탈락 중에서 첫 번째는 자음군 단순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네, 자음군 단순화. 이제 받침과 초성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네, 다른 관계로 좀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탈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탈락의 종류가 저기 있는데 그럼 탈락에 대한 기본 개념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만날 때, 네, 둘 이상의 음운이 만날 때, 네, 하나가 발음이 안 되는 거죠. 둘 중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음상 없어지는 현상이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음군 단순화를 들 수 있어요. 자음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음군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겹받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겹받침이 단순화가 된다? 단순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한 것처럼 네, 둘 중 하나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발음상 탈락이 되는 거죠.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네, 둘 중에 한 개만 발음이 되는 거죠. 네, 두 자음 중에서 하나만 발음이 된다라고 네, 직전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음군 단순화가 그럼 어떤 거지? 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좀 여러 가지 외우기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외우기 힘드니까, 대부분, 네, 일반적으로, 네, 대부분의 자음군, 그렇죠? 대부분의 자음군, 일명 겹받침들은, 네, 대부분의 자음군들은, 네, 앞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을 읽는다, 네, 발음한다라고 할까요? 앞을 발음하는데, 앞을 발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뒤가 탈락하는 거예요. 저거는, 네, 뒤에 음운이 탈락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값을 매기다 라고 하는 거가 뭘까요? 야, 그거 값이 얼마니? 라고 할 때 이거의 발음은 값입니다. 네, 값이 할 때 값이가 되죠. 값이 얼마니? 그리고 너의 몫은 얼마니? 할 때 이것도 목이에요. 예, 이득이겠죠? 너의 몫은 얼마니? 그 다음에 야, 여기 참 넓다 라고 할 때 네, 넓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예, 여기서 네, 요 부분에서 요것만 남았습니다. 뒤가 탈락한 거죠. 넓다 하는 부분에서 네, 요 부분이 앞이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여기는 된소리대기가 있네요. 네, 된소리대기. 근데 지금은 메인이 아니니까 가볍게 넘어가고요. 넓다. 그 다음에 야, 너 왜 그렇게 외골수냐? 라고 해서 수능 같은 데는 이런 거 좀 잘 나옵니다. 외골수. 여운한 골족 할 때 그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네, 외골 해가지고 요 부분 있죠. 네, 요 두 개 겹받침 중에서 리을만 살아남았어요. 앞을 읽어준 거죠. 그래서 앞을 발음한다라는 예시들을 좀 체크해서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앞을 발음합니다. 주어진 글자에서 모르면 앞이에요. 그런데 일단 예외적인 것들을 몇 개 좀 체크해야 되는데 딱 하나 있어요. 자, 리을 기역, 네,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죠. 네, 리을 기역, 리을 미음.
그죠?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리을 피읍은 네, 뒤를 발음합니다. 네, 뒤를 발음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뒤를 발음하는 것이 있죠. 다시 요거를 좀 보기 좋게 정리하자면 앞에 리을 받침이 있고 뒤에 기역, 미음, 피읍이 있을 때 네, 얘가 발음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다 발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외우기 그러니까 야, 좀 귀 좀 그만 파, 코 좀 그만 파, 그만 파 법칙으로 외워두세요. 요거는 뒤를 발음합니다. 그만 파는 뒤를 발음한다. 얘만 외워둬도 돼요. 나머지는 다 앞이에요. 그래서 예시 들어갈까요? 그만 파 법칙. 야, 닭 한 마리 좀 먹자. 닭이라고 하지 않죠? 이때는 단독으로 읽을 땐 네, 닭이 됩니다. 닭. 그 다음에 야, 날이 참 맑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할까요? 날이 참 맑구나. 해서 요거 막다. 예, 기역 받침이니까 된소리 되게 나겠죠? 얘가 이렇게 뒤가 발음이 됐습니다. 네, 뒤를 발음했어요. 그 말인즉슨 앞이 탈락한 거죠. 앞이 탈락한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 마찬가지고 뒤를 발음하고 앞이 탈락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 좀 체크할까요? 네, 그 앞이 발음이 된다라는 점이죠. 뒤가 탈락이 된 예시와 그 다음에 뒤가 발음되는 예시 체크했는데 자음군 단순화에서 뒤가 발음되는 것은 그만 파, 뒤가 발음되는 것은 리을 받침과 함께 리을 겹 받침인 그만 파로 익혀둡시다. 그만 파. 자음군 단순화 그만 파. 아, 좀 썰렁한가요? 자, 다음. 탈락에서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다음에 두 번째 자음 탈락으로 할게요. 네, 자음 탈락. 네, 자음 탈락. 이어지죠. 자음 탈락 중에서 자, 첫 번째 리을 탈락이 먼저 있지요. 뭐 리을 탈락인데 그죠? 요때는 리을 탈락이 있는 것이 끝소리 받침 리을이 탈락하는 겁니다. 네, 받침 리을이 탈락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거 리을 탈락 부분은 좀 네, 요렇게 체크합시다. 그래서 앞부분에 용언의 발음, 용언의 받침 플러스, 그죠? 용언의 받침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네, 뒷부분 있죠? 네, 뒷부분에 어떤 일부 어미라고 쓸게요. 뒤에 일부 어미가 만나게 되면 결과는 뭐다? 탈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용언의 받침, 뒤에 일부 어미가 합쳐졌을 때 탈락을 하는데 저기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뒤에 일부 어미를 외워두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뒤에 일부 어미인데 일부 어미의 초성이에요. 이 일부 어미의 이 초성 부분이 자, 잘 체크해 둡시다. 나 좀 보세요. 나 보소요. 나 보소 오 입니다. 나 보소 어. 근데 이게 뭐라고? 어미예요. 어미의 초성이 나 보소 오 요거예요. 나 보소 오. 다시 한번. 예, 일부 어미의 초성이 나보소일 때 리을 탈락이 일어난다. 앞에 용언 받침은 당연히 뭐라고? 리을이겠지. 리을 플러스 나보소가 되면 뭐가 된다고? 네, 변화인가요? 네,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 리을이 탈락한다고. 리을이 탈락한다고. 얘가 사라져요. 리을 탈락이 나타난다. 예시 들어갑니다. 자, 리을 탈락은 리을 플러스 나보소 할 때 리을이 뿅 사라져요. 야, 너 어디 살다가 왔니?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어디 사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어디 사는데 여기 봅시다. 나보소에서 니은입니다. 그랬더니 니은 때문에 앞에 뭡니까? 이 부분에
리을이 탈락해버린 것이지. 리을이 탈락해버린 겁니다. 되나요? 네, 이렇게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시를 좀 많이 써보려고 저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플러스 나보소가 리을 탈락. 야, 저기 버드나무 보니까 버들 플러스 나무도 합성어죠. 버들나무를 보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합성어네요. 네, 버들나무. 아, 요거는 지금 쓰면 안 되겠구나. 네, 용언이니까. 요거는 합성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예요. 쏘리. 그래서 요거는 바늘을 보니까 굉장히 가늘다라고 하는데, 야, 그거 정말 가느냐? 정말 가누오? 예, 가누오? 이렇게 할까요? 예, 물음표 할 때. 그래서 가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 가느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얘랑, 자, 얘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보소, 얘가 어미거든요. 그래서 얘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가 있는데, 여기 얘 때문에 리을 탈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리을 탈락이 발생이 된 거죠. 나보소예요. 나보소. 자, 리을 탈락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번호 매겨서. 그래서 리을 탈락이 요게 첫 번째고, 리을 탈락 첫 번째고, 그래서 요거 예시가 있고, 네, CF를 좀 더할게요. 추가로. 리을 탈락에 컨퍼런스를 더합시다. 네, 합성어 조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합성어라든가 파생어가 있죠. 합성어 또는 파생어가 있습니다. 파생어일 때, 자, 다시 한번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요거 설명은 의리의리한 것 같지만 예시는 쉽습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자, 역시 여기도 추가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자, 앞에 있는 어근, 명사죠. 어근의 받침이 니을일 겁니다. 앞에 어근의 받침이 니을이고, 플러스, 그죠? 앞에 어근의 받침 니을. 그 다음에, 뒤에 또 어근이 있잖아요. 합성어니까 뒤에 어근이죠. 뒤에 초성이라고 할게요. 네, 뒤에 초성이죠. 그래서 앞에 어근의 받침 니을. 뒤에 있는 초성이, 요걸 좀 기억해야 되겠죠? 뒤에 있는 초성이 나도 사주예요. 아니면 너도 사줘? 뭐 이거죠. 너도 사줘, 나도 사줘 해서 너도 사줘요. 여기는 나보소예요. 니은과 시읒이 같이 있죠. 그래서 니은, 시읒 조심합시다. 나도 사줘, 너도 사줘. 그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이때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가 최종적으로 리을이 탈락한다고, 앞이 탈락해서 역행동화가 돼버려요. 리을 탈락은 그래서 역행동화에 해당된다. 역행동화? 아니, 동화가 아니죠. 리을 탈락이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한다. 예시 한번 볼게요. 네, 좀 전에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버들 플러스 나무,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해 준 거예요. 버들 플러스 나무가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 버드나무 이렇게 된다고요. 왜? 자, 여기 보니까 리을하고 니은이 있네요. 이렇게 리을하고 니은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요 드자 부분에서 리을 탈락이 발생이 되는 거죠. 버들나무에서 버드나무. 그죠? 버드나무. 네, 가장 어려운 거였고, 또 따님이 있나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예시, 하나를 더 써, 옆에다가, 따님으로 한번 해볼게요. 딸 플러스, 전미사를 붙였어요. 파생어로. 딸님인데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아이고, 집에 따님께서 그렇게 예쁘시다면서요? 해서, 요거, 리을하고 니은을 서로 쫙 봤더니, 나도 사주에 해당이 되니까 요 리을이 어떻게 된다고? 탈락한다고. 리을 탈락. 나도 사주. 리을 탈락했어요. 다음 두 번째, 히읗 탈락으로 넘어갑시다. 자음 탈락에서 히읗 탈락인데 이게 출제가 됐었죠. 히읗 탈락 조심하자. 리을 탈락보다 히읗 탈락이 출제가 한번 됐었다.
자, 리을 탈락은 네, 탈락 중에서 네, 표기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 리을 탈락은 네, 다시 한번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리을 탈락은 특징이 기록하는데 표기에 반영이 되는데 히읗 탈락이 잘 나오는 이유는 뭐다? 이거는 표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표기가 되지 않고 발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히읗 탈락. 자, 히읗 탈락이죠. 자, 요거 앞부분에 받침이겠죠. 앞부분에 받침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히읗이겠죠. 플러스 네, 뒤에 있는 초성을 보는데 이 뒤에 있는 초성이 모음입니다. 뒤에 있는 초성이 모음일 때요. 이게 우리를 또 생각하게 만들죠. 뒤에 있는 초성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뒤에 초성이 이응일 때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응일 때 어떻게 된다고? 변화는 어떻게 된다? 변화는 히읗이 탈락한다고, 히읗이 사라진다고. 초성이 이응이다. 뒤에 초성이 모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초성이라고 하는 건, 이 뒤에 있는 초성은 어미일 수도 있고, 전미사일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 예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시로 들어갈게요. 나는 네가 참 좋아 라고 했어요. 자, 표기는 이렇게 됐죠. 그런데 발음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발음 기호 큰 꺽쇠가루 안 집어넣는데 여기서 나는 네가 참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분명히 히읗이 있는데 여기 뒤에 이응이 있어요. 네, 초성 이응일 때라고 분명히 체크해 놨죠. 초성이 모음일 때라고 하는 것은 네, 초성이 이응일 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보니까 난데없이 히읗이 탈락을 한 거죠. 히읗이 탈락을 한 겁니다. 자, 됐나요? 다음에 야, 좀 더 나은 제품 없을까? 좀 더 나은 좀 더 나은 네, 요거죠. 근데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나은 이렇게 되죠. 자, 뒤에 보니까 요거 뭡니까? 초성이 이응이에요. 초성이 이응이죠. 그때 요거 히읗이 어떻게 된다고? 사라지잖아요. 히읗 탈락이죠. 자, 초성이 이응이에요. 초성이 이응. 초성이 이응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초성 또는 초성이 이응일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음 탈락 끝. 다음에 모음 탈락 들어가죠. 모음 탈락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이 되나요? 네, 3번이 돼서 모음 탈락. 참 요게 의문의 변동이 만만치가 않죠. 네, 알아둬서 예시 나올 때 분석할 줄 알면 네, 좀 나올 거예요. 수능까지 같이 겸한다 생각합시다. 세 번째는 모음 탈락. 교과서에 딸랑 이거 있는 경우 좀 황당하죠. 모음 탈락. 자, 모음 탈락은 네, 기본적으로 네, 표기에 발음이 되는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이 된다. 자, 모음 탈락 네, 표기에 반영이 되어 네, 표기에 반영이 된다. 즉 글자로 네, 쓰게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음 탈락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모음 탈락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표기에 반영된다. 네, 추가로 더 할까요? 네, 어간과 두 개의 모음이죠. 어간에 있는 모음 또는 어미에 있는 모음이겠죠. 또는 조사에 있는 어미겠죠. 그래서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네, 하나가 탈락하는데
하나가 탈락하는데 이게 의결이 좀 분분합니다. 의결이 분분한데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 앞이 탈락하냐 뒤가 탈락하냐인데 지금 현재 개정 과정에서는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 앞에 어근 또는 어간의 모음이 앞에 모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요즘은 인정을 합니다. 모음 탈락은요, 앞에 모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지금 교육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종류로 들어갈까요? 자, 처음에는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탈락이 있어요. 네, 아 탈락 또는 어 탈락인데, 자, 탈락 먼저 시작해 볼게요. 탈락. 자, 요것도 역시 보면, 자, 앞부분에 용언, 동사와 형용사요. 앞부분에 용언에 끝모음입니다. 네, 끝모음이죠. 끝모음이 있습니다. 끝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네, 받침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는, 끝이 모음이에요. 중성이 모음이죠. 그 끝모음이 바로 뭐라고? 의예요. 플러스, 네, 뒤에 모음이겠죠. 그래서 뒤에 뭡니까? 어미가 있을 거예요. 뒤에 어미가 초성은 분명히 이응이어야 돼요. 초성은 이응이어야 되는데 뒤에 어미가 아 또는 어일 때, 그죠? 플러스 아 또는 어를 만나게 되면 뭐가 탈락한다고? 앞에 의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앞에 의가 탈락해서, 네, 변화인가요? 자, 변화 부분을 보면 앞부분에, 네, 앞부분에 의가 탈락을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뒤에 있는, 네, 모음이, 네, 앞부분에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거예요. 예시 처리할 때 좀 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들어갑니다. 예시는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쉬워서 예시. 자, 무언가를 쓰다죠. 네, 쓴다인데 음성모음이니까 어가 붙을 거예요. 쓰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 받침 없는 모음 끝이 의예요. 그런데 뒤에 아나 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네, 요 쓰하고 어 관계를 보니까 얘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어로 되니까. 얘를 요렇게 보니까 앞에 있는 쓰가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써가 되는데, 자, 요렇게 와서 처음에 뭐가 됩니까? 처음에 의가 탈락하게 되죠. 처음에 의가 탈락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다? 뒤에 있는 어가 요렇게 와서 여기에서 두 번째, 네, 뒤에 있는 모음이 앞 어근에 또는 앞 어간에 결합을 한다, 합쳐진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저것이 뭐 공식적인 문법 설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해할 때 저렇게 이해하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것과 비슷한 예시로 볼까요? 네, 뜨 플러스 어가 합쳐지면 야, 눈을 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뜨의 의가 탈락하고 이 어가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탈락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떠가 돼버린 겁니다. 떠가 돼버린 거죠. 야, 눈을 떠! 할 때 떠. 자, 다음에 두 번째, 네, 아 탈락 또는 어 탈락이죠. 자, 아 또는 네, 어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아 또는 어 탈락이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동음 탈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를 다른 말로 동음 탈락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요것도 저기처럼 좀 정리를 할까요? 요것도 자, 앞에 네, 끝 모음이 이거 중성이라고도 얘기하거든. 끝모음 또는 네, 중성이 끝모음이 아입니다. 네, 앞에 끝모음이 아나 어가 있거든. 받침이 없는 거예요. 끝모음이 있고, 다음에 뒤에 모음이 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마
어미가 올 겁니다. 뒤에 있는 어미가 있을 거예요. 뒤에 어미에 모음이, 자, 아어가 있는데 또 아어가 오는 거지요. 그죠? 네. 그래서 아어가 오면 어떤 변화냐라고 하는데 미리 적어놨어요. 도움 탈락이죠. 자, 앞에 끝에 모음이 아 또는 어예요. 근데 뒤에 어미도 아 또는 어가 됐을 때 최종 변화는 어떻게 된다? 앞이 탈락한다 라고 하는 거죠. 둘 중 하나가, 네, 좀 중립적인 얘기, 둘 중 하나가, 예, 탈락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될 텐데, 이 둘 중 하나가 지금 현재는, 네, 앞이 탈락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또 예시 들어가지요. 야, 너 어디 가니? 어디 가가 붙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아하고 여기 있는 아하고 요 있는 아하고 같아요. 그리고 요 이응은 지워도 아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죠? 가아로 됐을 때 지워도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만 남고, 네, 요거 가만 여기 딱 남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네,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거만 남았는데, 뭐가 남았느냐? 얘는, 네, 앞에 있는 가는 이쪽으로 오면서 첫 번째, 앞이 탈락을 했다. 앞은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요 뒤에 있는 아는, 네, 형식 형태 소니까 하니까 두 번째는, 네, 네, 뒤에 있는 어미가, 뒤에 있는 모음이 어간에 결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죠. 가아가 가로, 네,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야, 너 어디로 갈 건지 길 좀 나서봐. 해서 나서 플러스 어가 되면, 얘하고 중복이 되네요. 나서어라고 하니까, 나서, 얘가 어근이거든요. 얘가 어미고요. 그래서 그냥 나서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뭡니까? 여기 요 부분에서, 네, 요 부분에서 앞은 탈락하고, 앞부분의 모음이 탈락하고, 뒤에 있는 모음이 결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나서어인데 얘가 사라진 거고 얘가 살아남은 거예요. 얘는 없어도, 이응이 없어도 어만 남으니까 얘가 사라지면 좀 억울하잖아. 어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미가 있는 걸 인정하고자 저렇게 앞이 탈락한 걸로, 네, 요즘은 설명을 합니다. 자, 모음 탈락까지, 예, 했어요.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그런 건가요?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지나면 잊어버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